지금부터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진로박람회 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화콘텐츠학과 소개를 드릴 저는 장예비 씨라고 하고, 이제 제 소개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차례차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화콘텐츠학과 홈페이지를 아마 들어가서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2010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인문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굉장히 통찰력을 가진 인문학도를 키움과 동시에 문화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의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콘텐츠학과 입학을 해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대로 진출을 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리더를 만드는 문화 리더의 요람이 바로 저희 문화콘텐츠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부 내에, 인문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통찰에 굉장히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문화 현상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론 등이라든지, 그리고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지식들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커리큘럼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스토리텔링과 기획 전문가입니다. 말하자면 문화 창안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과 제작에 대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및 연출 역량, 그리고 또한 문화가치 창출 역량, 학술 연구 역량. 여러분이 대학에 오는 이유는 학문을 더욱 깊이 정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서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각 및 어떤 글로벌 문화 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전반적인 5가지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실 것은 저희가 찾고 있는 인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산업을 리드하는 문화 창안자이고 스토리텔링 기획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블러하게 보이긴 하지만 저희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입시 파트로 들어가서 보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곳이 문화콘텐츠 학과이고요. 그 아주대학교에서도 저희 아주대학교가 지향하는 융복합 학문에 가장 들어맞는 학과가 5개 학과 중에 하나가 문화콘텐츠 학과이고,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14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비해서 저희가 성장해온 것이라든지 그런 결과들을 바라보면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학문의 어떤 통화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분야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집어넣긴 했는데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문화콘텐츠학과에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출 분야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브로셔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브로셔를 보셔도 좋고, 이 앞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콘텐츠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그리고 축제나 전시기획, 이벤트 기획도 있을 수 있고, 영화 하면 방송이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광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방송, 광고, 문화 마케팅, 게임도 저희가 하나의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러한 다양한 문화산업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파트를 가든 들어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갔을 때 기획 제작자를 저희는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을 한다든지, 광고 기획을 한다든지, 연극 기획, 영화 기획,
시나리오 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작가와 연출자 양성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수님들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실무에서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수학을 함으로써 뭐 방송 작가, 방송 PD, 그 게임 프로듀서, 게임 연출, 극작가, 연극 연출, 영화 감독, 이런 분야로 진출을 하실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축제, 이벤트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관광 축제 이벤트,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되죠, 작년 후에.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국제회의 컨벤션 등등의 기획, 연출, 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듀싱의 감각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카테고리와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더 깊이 파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문화 콘텐츠 학과에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학생들이 같이 수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학계로 쭉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길도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구단체나 위원회인데요. 문화관광부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정책 쪽의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출 분야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의 교원 현황은 교수님들은 총 11분이 계시고, 이제 가을 학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그래서 전임 교수님 5분, 이중 배속으로 되어 계신 인문대학 내 교수님들 6분,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맡아주신 교학팀의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영상 연출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게임 콘텐츠 기획, 방송 콘텐츠, 콘텐츠 마케팅, 문화 정책,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에서 지금 외국인 교원 선생님 사진이 빠져 있는데요. 그 왼쪽이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들, 오른쪽이 인문대학 내에서 이제 같이 이중배속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사학이라든지 뭐 서양고 중세사, 문화비평, 영화, 그리고 한국 TV 드라마, 휴먼 콘텐츠, 고전 문학교육, 또 가장 밑에 계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연구와 영미문화 파트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저희 지금 전임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제일 첫 번째 전윤수 교수님은 제가 뒤에 교수님의 필모그래피 그 사진을 좀 첨가를 했는데요. 지금 영화 작품을 하고 계세요. 현업에서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영상 연출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철원 교수님, 그 나영석 PD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PD님이시죠. 근데 주철원 교수님은 이제 1세대 어떤 예능 PD의 첫 번째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맡으신 작품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민규 교수님은 게임 기획이라든지 문화산업 정책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콘텐츠에 관심이 있거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용자 분석, 어떤 연구 측면에서도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인 교수님이신데, 중국어는 당연히 정말 잘하시고 한국어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정말 잘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언규 교수님까지 총 5명으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윤수 교수님께서 하셨던 작품들이에요. 보면 저쪽에서부터 보면 미인도 식객, 사랑주의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영화들입니다. 지금 새 작품을 준비하고 계셔서 열심히 영화 촬영 중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철원 교수님은 일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일밤은 일요일 밤이라고 예전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장 초창기 것들을 하셨고, 그리고 토요일엔 즐거워, 대학가요제, 그리고 우정의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담당하셨던 거의 스타급 아주 유명한 PD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여러분이 문화 콘텐츠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나가면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커리큘럼인데요. 그 말씀드린 브로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찾아보셔도 좋고, 홈페이지에 각각의 그 항목들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인문 과목들을 위주로 듣게 됩니다. 영상예술 인문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과목들을 듣게 되고, 2학년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공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콘텐츠 영어 실습이라든지 디지털 휴머니티의 이해,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론,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 저런 쪽에서 축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광고 콘텐츠 기획, 그리고 소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와 공연 예술 기획, 그리고 디지털 심리학 분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3학년으로 넘어가서는 영상 기호학이라든지 콘텐츠 기획이나 스토리텔링을 심화해서 실습하는 과목들이 다소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실제로 분석해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방송 기획과 연출, 출판 콘텐츠 기획, 예를 들면 주 교수님이 하시는 방송 쪽 콘텐츠를 그 과목을 듣게 되면 실제 그 방송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투어를 하면서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학기에 맡게 되는 광고 콘텐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과 협업을 해서 소위 캡스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파트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서 그게 실제로 현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수업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정책과 예술 경영, 게임 콘텐츠 기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글로벌 문화 코드 등을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해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에 가서는 그동안 배워왔던 이 모든 총체적인 과목들을 좀 집결하는 성격의 과목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데, 그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이론도 배우고 당연히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트랙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의 트랙인 거죠. 내가 방송 쪽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영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강의실에 와서 수업만 듣는 것만으로 PD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아주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 부딪혀가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커리어 패스를 같이 쌓아가셔야만 그 종합적인 결과물이 4학년 수업과 굉장히 시너지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작품과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더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기업 분석, 실제로 외부에서 기업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특강 형식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창업 연습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나중에 졸업 작품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종적인 내세울 만한 결과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수업도 같이 있고요. 콘텐츠 경험 디자인이라든지 제작 워크샵, 창작 워크샵, 이런 굉장히 워크샵 성격의 수준의 과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형태로 짜여 있다라는 개괄적인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인문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갑자기 팝업이 크게 뜨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죠? 26억, 총 26억을 인문대학에서 그 사업을, 정부 연구 사업을 수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이 저희 문화콘텐츠학과 국문학과가 결합한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에 다 투자가 됩니다. 그 금액은 전액 어떻게 쓰이게 되냐, 학부 교육의 어떤 내실화, 특성화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훨씬 높이고, 혹은 영어 캠프라든지 또 해외 연수라든지 굉장히 인텐스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특성화 사업에 어플라이를 했고, 다 특성화 사업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학과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에는 교육 환경이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좋아져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날로그 문화산업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미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창의 융합형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교육의 디지털이 훨씬 강화됨으로써 어떤 필드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교육을 한 단계 더 심화하자는 측면에서 디지털 휴머니티 트랙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됐을 때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들의 실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졸업을 하면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CJ ENM 공연사업부에 취업을 한 케이스도 있고 네이버 자회사 그리고 리얼미디어 경기방송 그리고 NHN 게임 운영 파트 그리고 영화 제작사 그리고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CT대학원에 입학을 한 졸업생도 있고 그리고 문화콘텐츠학과는 아니지만 복수 전공을 했던 학생 중에 라이엇 게임스 코리아라고 게임사로 취업을 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2014년도에 이 졸업생들이 최초로 배출이 되었고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우수한 실적으로 성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PT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생 및 재학생 선포인데요. 이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수업 내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수업 외에서도 비교과 활동으로 공모전을 하게 되는데 공모전을 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어플라이 하지만 모두가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학기만 해도 두 팀이 지금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수립문화예술재단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광고공모전에서 이다행 학생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할 만한 괄목할 실적들을 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앞서서는 교과과정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공부 이외에도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수학회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선후배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나무라고 해서 시나리오 창작을 하고 실제 학생들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든지 영상제에 출품을 한다든지 영화제에 출품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콜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콘텐츠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리뷰와 분석, 공모전 준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학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학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역시 광고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 이런 쪽으로 수학회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저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신다면 이제 선배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문콘 워크샵을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데 단순한 워크샵이 아니고 MT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가서 자신들의 아이디어 피칭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물론 즐겁게 단합하는 시간도 갖지만 그 전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참여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기획 워크샵을 통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활동 두 번째는 저희 문콘 행사 중에 매년 창작 콘테스트를 열어서 그 내부에서도 어떤 공모전 형식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을 타고 수상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문콘인의 밤과 같은 자발적인 학생들의 기획으로 운영되는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 과목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실무 경험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인턴십 교과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회사라든지 기관에서 미리 실무를 체험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주 제작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경기방송 라디오 작가라든지, 그리고 현장 스텝 인턴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NHN 밴드 팀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사회적 기업에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제2기획 협력업체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CJ 콘서트에서 조감독을 한다든지, 이게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인턴을 한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매칭을 못하셨겠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눈여겨봤더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학생들이 결국 취업에서도 아주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성과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습을 하고 실무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활동이지만, 대학에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대학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높은 고등교육기관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Undergraduate Research라고 해서 UR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생들도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을 써서 학교에 발표할 수 있고요. 반드시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담당 교수님 하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회에 가서 학생들이 발표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도 향후에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세계를 알고 싶잖아요. 학교에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동 중에 그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주 대학생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작긴 하지만 제가 아주 봤을 때에는 저희 재학생 비율당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파견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복수학위 제도는 2년은 아주대에서 공부를 하고 2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두 가지 디그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실제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14학년도 2학기에 중국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난징대학교, 그리고 독일로 가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교환학생입니다. 세 번째도 프랑스로 간 친구가 있고, 그리고 김혜경 우주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에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케이스가 복수학위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2년간 여기서 수학을 했고 나머지 3, 4학년은 뉴욕에서 디그리를 따고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로 갔다 온 친구,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문대학과 문화콘텐츠학과가 지원을 하는지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입생 세미나 과목이 있어서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과의 친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인문대학 그리고 특히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저만 해도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 같은 경우에 수시 상담, 언제든 학업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인턴이 되었든 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교수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디지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과의 특성화 사업과 별도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SCS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학생이 이산수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인문대학 내 경력개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쭉 커리어 패스를 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하는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경력개발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저희 학과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